네, 첫 번째 코너 창업과 관련된 흐름과 경제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업이문이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요즘 가장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흐름이죠. AI 시대 솔로프리너의 부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창업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팀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 모으고 조직 만들고 기업 규모 키워가는 방식이 거의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자동화 도구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한 사람이 그냥 기획부터 실행 또 운영, 비즈니스 전반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른바 솔로프리너, 혼자지만 기업처럼 움직이는 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혼자 일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적은 자원으로 얼마나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어떤 구조로 비즈니스를 설계해 나가느냐, 바로 이 지점들이 창업의 핵심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솔로프리너라는 새로운 창업 방식의 가능성과 현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현재 직접 1인 창업을 운영하며 솔로프리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조씨의 뉴스레터 운영자 조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씨의 뉴스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랑 빌더 조씨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1인 기업가 조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솔로프리너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직접 솔로프리너를 또 하고 계시고, 네, 저도 사실 솔로프리너거든요. 그런 저도 것 1인 같아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잠시 일시적인 이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앞으로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기업에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채용 자체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약간 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에 따른 또 채용 구조의 재편 그리고 그 산업 구조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창업 전선에 나와야 되는 그리고 자신을 결국 셀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인즉슨 그 중심에 AI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AI가 모든 산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나와서 스스로 그걸 또 레버리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프리너는 저는 앞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로프리너라고 좀 이렇게 뭔가 신조어처럼 나와서 새롭게 뭐가 되는 건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냥 예전 프리랜서 같이 하거나 네. 1인 법인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과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디자이너 출신인데요. 네.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직접 해주고 결과물을 납품을 해주는 네. 소위 말하는 제 시간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그렇죠. 프리랜서다라고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시스템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많은 솔로프리너 분들이 하시는 방법 자체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에 나의 유튜브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게시글들을 올린다던가 해가지고 트래픽들을 모으고요. 그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지식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구조, 소위 말하는 그걸 퍼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내가 구조를 세워서 만들 수 있는 것, 최대한 온라인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레버리지하는 것이 그 일반 프리랜서와 솔로프리너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프리랜서나 법인 같이 1인 기업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든 내 시간을 돈과 바꿔내는 행동이었다면 네. 이거는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서 수익이 창출되게 만드는 내 시간을 다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시스템을 산다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제가 1대1 노동 가치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제가 온라인에서 뭔가 올려놓은 것들을 나의 어떠한 개입이 없이도 사고 아니면은 그걸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의미인 그렇죠.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활동 자체가 솔로프리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네. 언론을 보면 개인이 기업처럼 움직인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표현이 맞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기업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사실은 그 예전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각자가 서로가 모여서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손목에 이렇게 차고 있는 이 시계 하나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러 뭐 몇백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이런 공정 단위가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조를 같은 해야 경우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지금은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이 그 물 하나도 이런 물병 하나도 만들 수가 없었던 그런 형태의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나 스스로 여러 에이전트들을 만들게 되면서 네. 각자의 역할들을 부여해주고 그들을 기업 조직처럼 만들어서 효율성을 한 100배 이상 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콘텐츠 에이전트, 마케팅 에이전트, 아니면 뭐 제품 제작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 나름대로의 도구 세팅들을 통해서 별도로 병렬로 좀 제작을 하고 그것들을 돌아가게끔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여러 가지의 갈래에 뻗쳐 있는 일들을 네. 혼자 효율성이 높게 내 시간을 무조건 투자하지 않아도 효율성이 있는 일로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 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럴 수 있고 그 개인이 기업처럼 일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사장이 되는 것이고 에이전트가 맞아요. 직원이 되면서 예. 그 직원들에게 일을 부여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내가 없이도 자동으로 일을 돌아가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형태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예전과는 다르게 AI 네이티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AI 네이티브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1인이나 2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주로 하는 것은 내 옆에 어떻게 에이전트를 끼고 그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세팅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죠. 그럼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본업은 개그맨이고 네. 예전에도 개그 콘서트에서도 오랫동안 인사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책도 쓰고 또 토요일에는 칼럼도 쓰고 그다음에 뭐 방송도 네.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뭐 강의도 하고 맞습니다. 뭐 네. 강의 자료도 직접 만들고 뭐 대학 교수로도 일하고 네,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도 솔로프리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이미 가지고 계신 트래픽이라는 게 있고 IP 지적 자산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고 실제로 맞아요. 내가 그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이미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또 그걸 소위 말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세일즈 용어로 표현하면은 리드 확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막 내가 유튜브에 있어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리드 확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또 나만의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형태라고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것도 솔로프리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강의 한 번 하려면 PPT 만들려면 한 2-3시간 써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한 5분이면 끝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촬영했던 그 유튜브 영상들 남았잖아요. 네, 이걸로 강의 자료로 남기고 싶은데 그거 그냥 끌어다가 갖다 붙여놓고 이거 강의 자료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잘 제가 2시간 쓴 것보다 더 잘 나오거든요. 요즘에. 저도 그게 네. 일상 업무가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은근히 강의를 많이 하는 업무인데 사실 기업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다 맞춤식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밤새 이렇게 PPT를 만들고 제가 수정도 하고 컨펌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기업 강의 요청이 오면은 통화를 다 녹음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딱 넣어놓고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알아서 정리를 쫙 해주고 5분 만에 저는 강의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 괜찮은데요? 저는 아. 그분의 음성을 녹음할 생각은 못 아, 해봤는데. 네. 그러네요. 오히려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녹음한 걸 파일로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그게 요구를 핵심인 하면은. 게 예. 이제 이런 AI 시대에는 뭔가 음성 녹음을 한다던가 그럼요. 전사화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게 데이터가 돼서 PPT도 5분 만에 나오고 심지어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걸 그대로 웹사이트로 만들어줘라고 해버리면 바로바로 나오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생산 속도가 압도적이게 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네. 생산성이 조직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좀, 뭐 개인의 생산성이겠죠. 네. 개인의 생산성이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세상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 네.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거의 한계가 거의 없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계가 없다고요? 네. 위로 그냥 계속 열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요즘은 소위 말하는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도구가 이런 저희 지식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에게 유행이거든요. 제가 AI 중에 제일 활용 못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 코딩하고 막 코드 짜고 막 이런 거 말이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코딩할 필요도 없고 말로 다 하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인데 아, 말만 해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만 해도 바로 웹사이트 만들어지고 바로 콘텐츠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하. 작업을 다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좀 크겠죠. 음. 근데 개인이 생각했었을 때는 어쨌든 저는 한계가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하루에도 100개든 200개든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산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상향 평준화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 개개인적인 차별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 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약간 이미지라든가 그 개인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럼 중요해지겠네요. 근데 그게 정말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냥 그 예전에도 그랬듯이 셀프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더 중요해진 그러니까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이 생산력이 다 높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나만의 IP와 나만의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체할 수가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색깔을 좀 더 그러네요. 다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는 콘텐츠의 이 질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겠죠. 맞습니다. 나만의 서사와 나만의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중에게 어필하고 소개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잘 먹힐 것인가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명이 했던 일을 이제는 한 사람이 하면 된다라는 이제 정의가 내려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핵심 요인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AI겠죠? 당연히 AI인데 네. 단순히 AI를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에이전트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뭐 그 기업에서 많이 대행사를 쓰시잖아요. 네.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런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다 쪼개서 어떤 단위별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AI가 수행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좀 승리하는 사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 결국 이 문제는 인건비였잖아요. 사실 네. 회사를 차리고 이러면 엄청난 크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네. 출근을 하셔야 되고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에 돈을 이제 월급으로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는 없이도 내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엄청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는 역시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한 사람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고 월급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비용 처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럼요. 지금은 그다음에 직업 복지, 뭐 후생, 뭐 이런 것까지 또 맞습니다. 네.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오늘 저녁값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잠깐만 저녁값은 좀 점심까지만 드게 막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청 효율성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과 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고 AI가 할 수 있는 일,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챗GPT나 클로드 가장 높은 요금제는 월에 30만 원 정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정도의 비용을 쓰는 정도로서는 실행의 영역을 담당하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세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게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AI가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지금,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뭐랄까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진입 자체는 낮아졌지만 모두가 낮아지게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평준화가 된 거란 그렇죠. 말씀이시죠? 모두가 제미나이 들어가서 동영상을 만들고 모두가 음성 생성,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차별화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막 자동화 하시고 싶은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AI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조회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내가 뭐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 올려서 자동화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효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제 생각은 어쨌든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 자체는 낮아졌지만 낮아졌지만 좀 더 나만의 어떤 특별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나만의 색깔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각보다 승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네요. 볼 수 있겠죠. 모두가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 전쟁터 나가는데 똑같은 총을 다 나눠줘서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각계 전투로 어떤 일을 벌여야 되는데 네. 그 차이는 아직도 많이 있긴 하겠네요.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네, 없겠다. 그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대로 여전히 개인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건 있을까요? 뭐 비용면이나 리소스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좀 추가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AI가 도입됐다고 해서 그 생산 자체가 물론 다 대체된 부분은 있겠지만 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나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AI 자체는 AI만의 강점이 있고 네. 사람은 사람만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AI 기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계약 관리 아니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판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절대로 AI를 그렇죠.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 간의 관계를 AI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결제를 얘한테 맡길 건가요? 우리가? 못하죠. 못하죠. 예, 예. 네,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인지하고 AI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성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그러니까 1인 창업을 보면 빠르게 수익 만드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음. 근데 뭐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이 구조도 상위 몇 % 안에 드는 분들이 꽤 많은 수익을 내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런 창업 구조 중에서 어떤 것이 좀 제일 중요하고 이 성공 사례로 남으려면 어떤 일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나만의 상품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팔릴 만한 뭔가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네. 그 소위 말하는 퀄리티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팔 수 있는 상품 자체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사실 1인 창업이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수익 모델이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사실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은 뭐 1대1로 프리랜싱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제품을 뭐 피지컬한 제품이든 디지털 제품이든 이런 걸 판매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강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던가 사실 이런 정도의 카테고리 빼고는 AI로서 1인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 이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파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죠. 넓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하기는 쉽지는 않군요. 아직. 정말 아직은 진입장벽이 있다 그런 네, 면에서 있다고 네네네. 볼 수가 있고 네. 사실 대체되기 어려운 그런 분야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류, 뭐 제조, F&B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AI가 아직 들어올 만한 영역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물론 내부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뭔가 지식 산업이라든가 디지털 산업 이쪽은 빠르게 대체가 되고는 있는데 네. 여러모로 아직 좀 남아있는 영역이 큰 것 같고 그리고 네, 창업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은 어쨌든 지금 퍼스널 브랜딩 이런 부분들 정말 퍼스널 중요하고 브랜딩. 네. 그리고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팔아본 경험, 100원이라도 팔아본 경험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AI에 의존하기보다도 미리 어떠한 내가 일에 대한 경험을 쌓아놓고 그 네. 경험을 바탕으로 그 퍼스널 브랜딩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도전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이 AI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말 명언입니다. 명언입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평가시. AI가 기본적으로는 네. 증폭기라고 생각하고 증폭기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 도구일 그렇죠, 뿐 그렇죠. 우리 자체를 아직은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걔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걔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지점들에서는 내 개인의 브랜딩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얘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사실 1인 창업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다 뛰어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리스크도 좀 존재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일단 구조적 리스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자체가 진실한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잘 발라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잘 발라내기 위해선 나도 어느 정도 AI를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는 또 챗GPT가 이미지 2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네. 정말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이미지가 이미지를 나와요? 생성을 하고 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힉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AI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나왔는데 그거를 실제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죠.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은 분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통 활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1인 기업이든 뭐든 간에. 그쵸. 하지만 그런 어떤 어둠의 도구 같은 형태로 이용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또 솔직한 나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내가 좀 올바른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좀 나아가야 더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AI로 하는 것보다 어느 네. 정도 신뢰성을 줘야 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시는 맞습니다. 것 그래야 훨씬 더 장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같아요. 하고 AI 자체의 이미지를 활용만 딱 해서 뭔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다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궁금해요. 네. 한 달에 AI 툴 총 비용 얼마 정도 쓰고 계세요? 나 이거 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는 네. 저는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이요?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데요? 네.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더블 체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하나는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강의할 때 이런 PPT 정리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 정리하는 데를 쓰고 있는데 8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쓰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다 최상위 그 구독 모델만 쓰고 있어가지고 음. 오히려 저는 그게 가성비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하긴 뭐 사실 최저임금만 따져봐도 네. 엄청나게 가성비이긴 하죠. 맞습니다. 예, 네. 80만 원 정도 쓰면은 몇 개 정도 구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3개 모델 다 구독하고 있고요. 아. 챗GPT,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다 구독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세 개가 기본이 8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아. 그 챗GPT 프로라고만 하더라도 29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전 3만 원짜리 쓰는데. 비싸고 쓰시는군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의존도 높아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의존도를 여기다 둔다면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일단은 이건 개인적인 차원과 이 사회적인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개인적인 차원은 여러분들 너무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AI 너무 중독되지 말아라. AI한테 굉장히 중독해서 막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AI를 만지면서 저 그래요. 저도. 어. 저 약간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 세상,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랑 회의를 안 해요, 요새. AI랑만 대화를 하고 AI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 완전 그냥 제 베스트 프렌드 같이 제가 그냥 한 직원 박사 2명 정도 데리고 일하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너무 맞습니다. 이러면 좀 힘들어지나요? 그랬을 때 제가 삶의 질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렇군요.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자연 차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약간 그 자신만의 시간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AI 맹신론 자체를 그렇게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네네네. 전 솔로프리너이고 또 어느 정도 일인 AI 덕분에 이 모든 사업들을 다 많이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AI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증폭기 정도로만 증폭기.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부스터. 네, 네네네. 부스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대체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이제 그 해외에서도 이런 AI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자체가 대부분 AI 맹신론을 항상 경계하라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 나 자신의 그 콘텐츠를 좀 더 부스팅한다든가 업했을 땐 훨씬 더 좋은 수단이 AI이기 때문에 빨리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AI를 너무 맹신하기보다 나를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에 대한 증폭기로 썼으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가 또는 또 1인 창업가를 꿈꾸시는 분들 많거든요. 진짜 그 직업을 하고 계시고 네. 유지해 나가서 뭐 이렇게 방송에서 좋은 말씀까지 해주고 계시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세일즈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 네, 예, 예. 세일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콘텐츠를 잘 만들고 모두가 다 상향 평준화가 된다면 내가 차별화가 될 수 있으면 역량 자체는 세일즈 역량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상품을 어떻게든 팔아서 100원이라도 수익을 내보는 것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엄청나게 큰 그렇죠. 시각의 전환을 가져다 네. 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누군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은 버선발로 뛰어가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최고의 동기부여는 성과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에도 그 성과를 내봐야 네.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말,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조신님 말씀 들으면서 1인 창업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AI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흐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규모보다는 효율, 또 인력보다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창업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신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